최이마의 마수다 코너고요. 이번에는 전력 전선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계속 이어가는 투자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화면 뒤에는 불타는 원전인가요? 원전. 이게? 네. 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좀 뜨거운 것만 봐도 좀. 네. 자, 풀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의 빅테크의 AI 전력 수요. 일본 전체 원전 발전량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뭐 빠르게 지금 에너지원을 공급할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미국도 중화권도 지금 이제 뒤늦게 출발한 중동까지도 AI와 데이터 센터에 지금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뒷단에서 누가 전력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키가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테크 기업들 CEO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앞단은 본인들 회사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마지막 단에는 어떤 이야기를 붙이냐면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에너지원을 공급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테크 기업들이 또 SMR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힘을 받는 상황이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단에서의 선단에서의 어떤 발전도 중요하지만 뒷단에서 이걸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원 2028년, 2030년이 되면 쇼티지가 반드시 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원은 좋든 싫든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산업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원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 하면 단순히 석유, 석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요새는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이제 원전 그리고 이제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해낸 에너지원을 필요한 곳까지 어떻게 보내줄 것인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보내줄 것인가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B를 보낼 때 A에서 100이라는 에너지원을 캐잖아요. 그런데 네. 정작 B에 도달하는 에너지원은 50이면 50이 중간에 이제 이동할 때 손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막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와 전선 기업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력기기와 전선 기업들이 지금 하나같이 필요한 상황의 산업 피라미드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걸 좀 풀자면은 미국의 이 관세 전쟁이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 빚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빚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관세를 통해서 빚을 나눕시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각 뭐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했으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가 됐든 뭐가 됐든 공감하니까 전부 관세 협상들을 지금 맺은 거고. 네. 근데 그걸로 빚을 다 청산할 수는 없을 텐데 네. 결국에는 빚이라는 거는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도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게 이제 아젠다는 다 나왔어요. 네. AI가 됐건 뭐가 됐건 타는데 공급이 문제는 전기죠, 전기. 네. 지금 뭐 그 저원전이라는 게 뭐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뚝딱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 기간 걸리고 네. 계획도 있어야 되고 뭐 원전이라는 게 또 물이 필요하고 그렇죠. 용수라는 게 뭐 냉각수부터 해서 뭐 하여튼 복잡다단한데 거대하게 이제 뭐 설계를 계획을 했으면 이제 깔아야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특히 이제 전선 쪽 얘기잖아요. 아까 김태성 본부장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 고압으로 보내도 중간에 이게 에너지 손실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그 초전도 전선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상용화를. 네. 근데 법률 때문에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다. 한때 이제 초전도 테마만 막 그냥 집다 뭐 그냥 했지만 여기서 필요한 거죠. 그런 기술들이. 맞아요. 여기서 필요한 거죠.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자, 이거에 관련된 대한전선과 LS를 풀어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에너지원 하면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저희가 이제 백월에도 이제 원전 그림들을 좀 띄워놨는데, 근데 문제는 원전이 크게 두 가지의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고 SMR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아직 본격적으로
어떤 시공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시공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SMR은 짧으면 2년에서 3년, 아니면 이제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7년에서 길면 10년인데 그 기간 동안 건설을 해놓고 뒤에서 남길 수 있는 그로스 마진율이 도대체 몇 프로인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의 눈높이가 지금 너무 높은 단계까지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원전에 대한 좀 시각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전력 케이블과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은 지금 현재 ING 중인 거죠. 네.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있고 유럽에 보내고 있고 중동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이들의 제품이 현재 잘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판매 단가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느냐라고 이제 좀 물어보시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술력이죠. 일단은 전체적인 승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초전도 관련한 기술을 또 가지고 케이블을 만든 상황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가장 큰 수입처가 기존에 어디였는가? 멕시코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멕시코 관세가 25% 기준으로 90일간 유예지 않습니까? 일단 90일 동안 그 사이에 뭐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15%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가격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이야기를 할 때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보느냐 피해를 보느냐 굉장히 계산 많이 했잖아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기존의 한미 FTA 협정 때문에 2.5% 덜 받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주들의 투심이 굉장히 위축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전력기기는 다른 거죠. 지금 10%의 차이입니다. 멕시코보다 10% 낮은 관세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력기기주들, 전선주들이 훨씬 더 좋은 어떤 산업 환경, 그러니까 판매 환경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RA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제에 관련한 이슈도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미 모두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력기기 3대장인데 이게 네네. 어떤 순서냐면 시가총액 매출 순서라기보단 누가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느냐 순서로 보더라도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렇게 또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여러 가지 걸고 들어올 수 있는 태클에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기기주들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안전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안전하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적 대비 현재 위치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는 지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한번 황제주를 넘어갔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서. 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트렌드를 볼 때 반도체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그들만의 축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하드웨어에서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혹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잘하지만 소프트웨어까지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제대로 지금 매출 내었는 곳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간밤에 팔란티어 실적 봤는데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뭐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들만 보더라도 소프트웨어의 아웃풋만큼은 지금 그들은 계속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들도 누구 하나 쉽사리 이게 지금 투자가 과잉이 됐다. 너무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줄여야겠다라고 못합니다. 어느 한 기업이 툭 출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 여기서 속도를 멈추는 건 즉 도태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지속이 되는 한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거는 수혜고 이거는 피해고 굉장히 많은 덧셈 뺄셈을 하겠지만 전력기기와 전선주만큼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여력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네. 그렇죠. 미국의 팔란티어, 한국의 팔란티어 뭐 얘기들 많지만 저는 더 좋은 비전을 좀 좋게 봤는데 최근에 네. 그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막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이래갖고 근데 뭐 아직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자 뒤로 넘어가서 네. 원전 오늘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 중국과 러시아가 달에다가 원전을 짓겠다 협약을 맺고 네. 이제 제 상식으로는 원전은 물이 필요한데 그렇죠. 달엔 물이 없을 텐데 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냉각수 끌어와야 되고 우리 지구는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원전들이 보면 해안가 쪽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 찬물을 끌어와서 돌리고 그렇죠. 데운 다음에 이제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냉각수 시킨 거를 다시 바다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긴 해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네. 근데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달에다가 원전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미국은 봤더니 아르테미스 계획인가요? 또 예산 또 깎았네.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일단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건 러시아와 중국이 조금 아산모사한다. 우리 표현으로 네. 여전히 좀 친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체크할 뿐이지. 그치. 달에 원전 짓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은 항상 뭐 얘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 우리나라의 좋아하잖아요. 현실은 어떤 걸 지금 봐야 되느냐? 웨스팅하우스를 또 두산 쪽에서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네, 그런데 나오죠. 아마 현실적으로 이건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기기를 만들어서 해안을 통과해서 지금 넘어가야 되는 상황. 근데 만약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냐 나오나 봤더니 공장 쪽 인프라만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항만부터 다시 건설 지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창원이나 이쪽은 이미 거기에 맞는 항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주기기를 만들어서 그걸 뺄 수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미국 기업들과 뭐 인수나 M&A를 통해서 만약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공장 내 인프라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 그 주변 인프라까지 워낙 이 방대한 방대한. 그 넓은 지역을 다 건드려야 되다 보니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만약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웨스팅하우스가 현저히 낮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네. 그런데 비슷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괜히 그 44조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다가 만약 실패를 할 경우 과거에 일본 기업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담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팀 코리아가 정말로 웨스팅하우스와 어떤 협업을 할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M&A까지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가 여기서 정체되는지 늘어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 이익률이 계속 증가해야 지금의 주가가 타당하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주 잔고는 그대로 있는데 영업 이익률이 살짝이라도 내려온다. 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익 매도 물량의 빌미를 또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안 좋다기보다는 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타이밍을 좀 제한하는 그런 섹터와 기업의 주가의 위치가 돼버렸다. 대신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또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데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러 원전. 네. 그래서 아까 달 원전 얘기하길래 SMR은 물이 안 필요한가?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그 구조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SMR, 뭐 빅테크 계속 매칭을 시키던데 변압기, 뭐 차단기, 케이블 국내에 또 연관성 있는 기업들. 그렇죠. 많죠. 많죠? 달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구에서 잘해야죠. 여기서도 지금 잘 못하는데 지금 무슨 달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구에 이제 원전 사실은 뭐 그동안의 플랜 보면 주식시장은 지구에 원전 지금 한 수십 개 올렸어요 벌써. 그렇죠. 네.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걸 이제 전력을 보내는 전선망만 이제 네. 쫙 케이블 깔듯이 쭉 깔면 되는 거. 이렇게 일단 앞서 나가니까. 원전을 생산하는 지역이 앞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닷가 근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정작 공장들이 있는 지역은 바닷가 근처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륙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전기를 필요로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전은 동쪽, 남쪽 끝쪽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에너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디에 있느냐? 경기도 쪽에 그렇죠. 있죠. 용인, 수지 그러면 뭐. 하단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결국은 열 손실 없이 효율성을 굉장히 높인 상태로 경기도까지 끌어와야 하는데 이건 네. 비단 우리나라만의 구조가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중동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 케이블과 해적 케이블
그리고 지상 케이블 두 종류가 지금 필요한데 지상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네. 해저 케이블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렇죠. 내 해저 케이블이 좀 브랜드도 특수하니까 더. 굉장히 많고 멕시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에서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몇 기업이 없는 상황인데 또 해저 케이블을 깔려면 포설선이라고 하는 맞아요. 앞단에서 어떤 이렇게 이 길로를 확 뚫어주는 배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지선이라고 그러고 그쵸. 이거 전선이 감겨 있는 그 롤러들을 맞아요. 이렇게 쭉쭉 풀어야 되잖아요. 그 심도가 또 내려가야 되고 네.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단순 화물선일 줄 알았는데 네. 전 세계에 몇 대 없더라고요. 오. 그런데 이제 또 그 몇 대 없는 배가 우리나라에 2대, 오. LS와 대한전선이 지금 가지고 네. 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월등히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상 케이블 대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 단가가 비쌉니다. 네. 왜 그러느냐? 똑같은 동일 면적 대비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네.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단가가 비싸다, 영업 마진율을 굉장히 높게 또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선망 그리고 배전망, 송전망 쪽이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배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도 송전망 대비해서는 또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배전망의 매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송전망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과 네. LX 산전이 이쪽에서 거의 시장 점유율을 너무 높게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보더라도 지금 전력이 필요한 현재의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필수 불가결한 기업들이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우리의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 맞추는 숫자를 중간중간에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숫자를 충분히 보여줄 만한 여력들은 다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 구리 가격 최근에 급락하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들은 하루 이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구리 가격이 급등할 수도 급락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고민을 해서 해지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구리 가격이 막 갑작스럽게 변동이 됐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하고 하루아침에 회사가 흥하고 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압축해야 됩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설비, 변압기, 뭐 네. 전선 여기 다 주목하는데 그래서 어떤 기업을 왜 보시는지. 네, 일단 저는 대한전선을 좀 말씀드리고 대한전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크게 골자는 세 가지죠.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한전선이 유중을 2번을 했습니다. 아. 근데 유중 2번 한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유중에도 목적이라는 게 명확하면 우리가 받아들여 볼 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유중을 했었을 때 대한전선의 목적은 뭐였냐면 포설선을 사겠다였습니다. 네. 실제로 사 들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좋은 유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포설선을 들여오면서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사실 대한전선은 지상, 대원전선이나 LS 같은 경우에는 해상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네. 이제는 대한전선이 지상 케이블을 원래 잘하면서 여기에 해저 케이블, 해상까지 이제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현재 위치라는 거죠. 네. 대다수의 전력기기들 주들 다들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유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증자 물량을 또 소화해야 되는 기간도 있었어야 됐었고요. 또 이제 그에 반해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기간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가 낮은데 이제는 이게 장점으로 저는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선주들은 짧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길게 보실수록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대한전선 참 예전에 진짜 좋은 회사, 물론 지금도 이제 열심히 네. 하시겠죠. 근데 참 주가를 보면은 무겁고 항상 그렇죠. 좀 올라갈 듯 하면서 어디에 막히고 맞아요. 또 밀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인 대상이 못 됐더라. 그렇죠. 저도 그래서 내가 대한전선을 이야기 드리는 게 맞을까?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어떤 성과, 그러니까 북미 쪽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에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오는 성과를 보면 대한전선도 이제는 한번 색안경을 좀 벗고 네. 우리가 한번 본질을 파악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제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네.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시도록 하죠. 자, 오늘 전력과 전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가 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마스터 진행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